도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즌2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와, 완전 들어왔네. 오늘의 주제는 힐링 전성시대입니다. 힐링이 뭔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 또는 영혼의 치유와 회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상처가 있으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구나. 상처는 왜 있을까? 제가 느낀 바로는 원래 상처는 존재하지 않는데 저는 초심자를 다른 분을 데리고 가야 자기 생각과 다른 게 있으니까 이게 상처로 느껴지는구나. 아니 이게 실제 제 얘기 좀 왜 해주세요. 존재하지 않죠? 그럴 땐 왜 상처라는 건 없는데 나는 상처라고 느꼈냐? 예.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처로 느껴진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직장에 있을 때 다른 분들 모두 해피했어요. 내가 네. 느끼기에. 예, 내가 느끼기. 저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은 퇴사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은 해도 퇴사까지는 생각 안 해요. 주변 분들이 네, 네, 다 견딜만 하니까 있겠다는 건 거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나만 힘들지 여기서?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저는 제가 졸업하고 속하고 싶었던 소사이어티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았고 한국말 쓰는 것도 싫고 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한국말을 쓴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획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신사업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뭐 사실 뭐 사회 초년생에게 처음부터 그런 일을 주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산하고 저는 힘들다 생각했죠. 내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 다르고 그 격차가 클수록 저한테는 더 아팠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 산골에 들어가서 고등어를 잡겠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난 거기 그거는- 고등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내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왜 상처가 되는지 잘 이해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고등어 잡으러 가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그게 예. 터져가지고 취업시장이 꽉 막혔던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달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는 벌어야만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또 이제 내 경력상 공백이 있으면 안 좋다 이런 계산도 있었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막 통찰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거 딱 하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근데 언제나 저는 제 생각대로 되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딱 그만둬도 어떻게든 됐었는데 안 됐던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절로 들어갔죠. 절로 가셨군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생각이 이렇게 달라서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절에 가서 개를 받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힐링의 의미가 되게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팔려고 해놓고서는 너가 이거 사면은 이거 치유받는 거야. 사실 그 치유 1일도 안 가죠. 저는 그 상업적이라는 거는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주제가 힐링이 아니라 힐링 전성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힐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뭘까? 힐링 전성시대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맛집. 음, 왜냐면 TV에서 보면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 힐링 예. 이게 힐링이야 뭐 이런 얘기들 예, 많이 저도 하니까. 백주부나 냉장고를 부탁해 네네. 이런 게 떠오르고요. 그래요? 수요 미식회. 저는 그게 뭐예요? 숲속 TV 이런 거? 프로그램이에요? 예. 아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먹고 죽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일 때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그게 예. 그 방법이 몰랐거든요. 근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명상 프로그램이나 뭐 힐링 캠프 그까지 이렇게 못 가는 해가지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저도 힐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그런 음식이에요? 먹고 죽자 그거밖에 아니면 없어요 거의? 아니죠. 그것도 놀러 있고 가는 거. 그다음에 여행 가자. 여행 가자. 예. 그래서 캠핑, 마음 수련 뭐 이런 것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거기까지 템플스테이가 많이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좀 잘 돼 있는 네. 템플스테이는
사전에 예약을 아주 한참 전에 해야지. 저도 갈수 그때 참 있다는 힘들 얘기는 때 들었어요. 이 노래 한참 그 혼자가 아니야 이 노래 부를 때 한참 답답할 때 여름 휴가 내서 아는 언니가 주지스님을 아셔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묵었던 경험이 뭔가 너무 답답하니까 절에 가면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서 힐링 그러면 하여간 기존의 생활 속에서 쌓였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어지는 거, 뭐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차원에서 있고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좀 벗어나요. 원기 회복한다, 뭐 이런 것들 리프레시 한다, 이 정도 개념에서 제 좀 아는 유동되는 게 친구는 그 회장님 비서 일을 하는데요. 그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동남아 가야 돼요. 가서 그게 힐링이구나. 네, 럭셔리한 그런 리조트에서 마사지 받고 열대 과일이나 뭐 이런 평소 못 먹던 거 먹고 그러면 1년을 산대요. 걔도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건 현명한 것 같아요. 언제나 복종 당한다 생각하다가 동남아시아 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자기가 이제 좀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포스터를 보면은 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네. 간혹 보다 보면 네. 네. 진짜 직장에서 정말 저런 직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포스터에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살만한 세상이 아닌 저로서는 드라마인데 그랬었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저는 모든 세상이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희망조차 없는 거죠. 다만 살아있으면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런 아주 시로라기 같은 희망.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미생- 살아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예. 무조건 그냥 스트레스만 받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예. 자기를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있어도 또 예. 한편으로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응원해주는 존재가 또 있거든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하여간 거기 미생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아, 미생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살만한 그렇게 세상 뭐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힐링을 해주는 네, 거네요. 네, 함께 같이 거기 안에서 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뭐 저는 이렇게 그러고 보니 나오는 거죠. 밖에서 외부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받을 만큼 경우는 받고.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구조. 그러니까 저는 희한하게 갑질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갑질하는 게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왜 갑질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참 힘들었었고 또 이 구조상 일 별로 안 하시는 윗분들 그 좋은 시대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별로 일 안 하고 밑에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하청업체 이렇게 하고 돈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구조들이 참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운동으로 빠졌죠. 사회운동 하면서 힐링 많이 받았어요. 절로 네. 가셨던 왜냐면 게. 우리 절은 사회 운동과 같이 예, 했었어요. 그- 절에 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사회 운동을 했지요. 절에서? 네. 거기는 수행을 사회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 좋았던 게 뭐냐면 맨날 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나만 생각하다가 일단 나의 범위가 커졌어요.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뭐랄까 나의 범위가 커짐으로써 좀 마음이 펴지는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보통 절은 사회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정신적인 이런 쪽으로 이 불교라는 것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지금 그 저는 좀 다른 절은 사회 참여가 없어서 싫었거든요. 왠지 산으로 운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절은 사회 참여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3세계 아이들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남북통일 관련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참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것만으로 상당히 저한테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됐었어요.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해보시니까 네. 되게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면 거기서도 또 뭔가 되게 또 만족스러웠었는데 예.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좀 허한 게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때 이제 우리 코치님께서 신의 한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만약 남북통일이 된다면 지금의 이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편안할 것 같냐? 아니더라고요.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질문이 떠올랐지만 나는 스스로 나한테 묻지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나를 답이 그나마- 없는데. 답이 없는데 어떡하려고. 음. 그랬었죠. 그럼 기독교인한테 천국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일단 너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진리를 먼저 공부해라. 그러면은 지혜가 쏟아진다. 그래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됐다. 사실 그게 저는 그래? 난 모르겠지만 일단 지혜를 얻는다면 공부해볼래. 그랬던 경험, 그랬던 코칭은 한마디로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힐링 캠프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힐링 전성시대에 사실은 TV에서도 네. 아주 획기적으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힐링 캠프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게 저는 박진영 가수 그분 얘기가 있는데 저는 박진영 씨가 그렇게 자기 실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진짜 그 노래 부르고 기획사도 운영하고 하면서 그런 그 진지한 그 물음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힐링 캠프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 노력을 했다면 뭐 아무런 그런 그 생각이 없을 텐데 뭔가 하여간 알게 모르게 자기 생각을 넘어서 뭔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뭔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노래도 즐겁게 하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해서 그러면 난 이렇게 내가 축복받고 한동안 봉사활동 열심히 그래 했었잖아요. 했는데도 그래도 기부를 만족시 하고 않았던 그래도 안 거예요. 되고.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사람이 물어보면 그래도 네가 기부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 더 크게 많이 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90%, 99%는 가는데 마지막 1%가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걸 봤을 때, 뭐 사이언톨로지 아니면 무슨 뭐 이슬람의 쿠란, 뭐 성경, 불경 다 읽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만족을 못하겠다. 예,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목표를 단계별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다 이룬 상태. 다 이루고 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제서야. 이제 뭔가 네. 뭐 생활 속에 어떤 경제적인 여유, 뭐 정서적인 것들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누가 불편하게 하지 않는데 오히려 자살률이 높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웠을 때보다 지금 자살률 뭐 세계 OECD 국가에서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잖아요. 사실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이슈가 한 번씩 고려해 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 이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심리학자인가요? 매슬로우라는 예. 사람이 욕구 욕구 5단계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욕구를 표준화시켜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네.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그런 어떤 생리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뭐 소속감을 갖고 안전의 욕구, 예. 애정과 공감의 욕구, 다음에 예.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을 갖게 되면은 그 안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그것들이 다 해소가 돼도 그래도 남는 뭔가 부족함 거기서 이제 자아실현 얘기를 하는데 네. 매슬로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수 없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생리적 욕구나 이 안정 욕구를 다 이렇게 해소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 경제 구조 속에서 완전히 누구나 다 그게 해소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면 그러니까 박진영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를 자기가 성취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밑에 단계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먹방이라든가 여행을 얘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집을 사야겠다라든가. TV를 사야 된다, 냉장고를 사야 예. 된다, 차를 사야 된다. 근데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럼 차나 비싼 걸 사자. 아니면 여행이나 유럽 여행을 가자. 그걸 포기하고 그거를 힐링. 그러니까 이 밑에 단계 경제적인 단계를 못 벗어나고 거기서 뭔가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더 높은 단계의 욕구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렇게 매슬로우가 얘기했듯이
단계를 꼭 밟아서 가야 되냐.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성현들, 현자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1900년대 성자라고 했던 마르시 라마나 마르시. 라마나 마르시 같은 경우는 17살 때 뭐 특별하게 어떤 욕구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그냥 본질에 대한 뭔가 나중에 뭐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자기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아니면 저절로 사실 전체 인류 깨달았죠.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충족이 되지 않아도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뭐 이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자기한테는 가난이나 힘든 걸로 도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최고의 어떤 자기의 어떤 본적인 부분들로 묻고 가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보면 본질에 대한 질문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저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던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의 그때 직장 생활에서는 네. 정말 열심히 살아봤자 저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암만 열심히 살아도. 그렇다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만족은 맛집이 되더라고요. 맛집도 모든 맛집은 안 되죠. 내가 갈 수 있는 선에서의 맛집. 비싼 데는 못 가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그 세계 평화라는 게 너무 관념적이지 않았을까. 관념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너무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보인다 싶었을 때 직장 그만두고.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세계 평화가 어떤 본질적인 거냐 그걸 떠나서 그것도 하나의 그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욕구인데 그런 게 강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돈 조금 벌어도 그러니까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절에 가도 훨씬 행복할 수 그쵸.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메슬로우 얘기를 하셨는데 메슬로우가 마지막에 이제 집필은 하지 못하고 그 자기 지인한테 이제 얘기하고 갔던 게 뭐였냐면 내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제일 위에다가 두고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어떤 바라게 되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 같다.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머지 욕구들이 있는 건데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베이스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욕구이고 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생존의 욕구라든지 보호 욕구라든지 인정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건데 그걸 좀 거꾸로 표현했던 것 같다. 마지막에는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욕구다. 요런 저 같은 맥락에서 경우는 얘기를 어떻게 했던 것 달라졌냐면 그래서 절에 들어갔잖아요. 직장생활 그만두고. 그래서 먹는 거는 아주 간단했어요. 쌀밥에 김치, 그 반찬 하나 두 개 더,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남기면 안 됐기 때문에 다 닦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먹는 게 정말 간소해진 거죠. 근데 거기에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더 내가 진짜 원하는 가치를 향해서 가는 경로였기 때문에 자는 것도 저희 잘 때 보면은 수련회 가서 잘 때 보면 엄청 큰 강당에 방석 2개 깔고 그 위에 자기 침낭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정말 뭐든지 다 간소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안전이나 뭐 이런 생존 관련해서도 좀 더 예전보다는 불안했을지 몰라도 뭐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힐링 전성 시대인데 그거 어떻게 보면 뭐랄까 너무 감상적인 거 아니냐. 예. 지금 힐링할 때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힐링 전성 시대에서 얘기하는 힐링이 진짜 본질적으로 치유가 아니라 위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집 살 돈이 안 되니까 집 살 돈이 안 되니까 텐트라도 좋은 거 사달라든가 이런 식의 고선에서 머무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냥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열의는 있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뭔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런 예.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젊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힐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참 더 존중을 받다 보면은 좀 의지가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부모님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뭐 부유하고 부모님들 교육 많이 받으셨는데 부모님들께서 다 해주셔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꺾여왔던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고 음, 공부 잘해서 음. 모든 대부분의 가정이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대체로 보면 뭐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대기업에 취직한다. 가보면 알지. 예.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저희 집처럼 방목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별로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의지를 풀면서 힐링이 됐다면 다른 유형의 힐링도 있지 않을까, 진짜 진정한 힐링도 있지 않을까. 이때 그 힐링 책에 관련한 이런 리뷰를 주셔서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가야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런 부분보다는 네. 저 이제 힐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힐링 저성 시대에 네. 힐링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본래적인 의미의 힐링이 뭘까? 이제 힐링하면 이제 사전적으로 나오는 게 치유라고 나오는데 저는 네. 이제 그걸 달리 표현하면 네. 두 가지를 비유했을 때 네. 본래적인 의미의 힐링은 네. 회복이고 네. 요즘 힐링 전선 시대의 힐링은 회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받고 싶고 네. 대체제를 찾고 하는 네. 그런 그럼 어떻게 하면은 회피하지 않고 진정한 회복이 그래서 될까요? 회복이라는 거는 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본래의 상태가 무엇인가? 예. 그거를 고찰하는 데서부터 네. 힐링이 시작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래의 상태. 사람들이 네. 불편한 거예요. 네.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불편한 그쵸. 거거든요. 편안하고 싶은데. 예. 예. 그러면 어떤 때 편안하고 음. 어떤 때 불편할까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들 때, 존중받는다는 예. 느낌 들 때. 그렇죠. 예. 예.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고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네. 누군가에서 사랑을 받고 네. 내가 평화롭고 네. 내가 즐겁고 네. 그렇지가 마음껏 웃을 않은 수 거예요. 있고. 예. 네. 이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힐링 캠프의 박진영 편 그거는 기회가 되면 꼭 네.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박진영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네. 결국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봉사를 다른 사람. 하고 네. 그랬는데도 답답한 게 있는 그랬는데도 뭔가가 부족한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간다. 네. 그러니까 결국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 본래 상태가 도대체 뭐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놓고는 힐링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을 얘기하려면 결국 나의 본질이 뭔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전에 이게 생각도 나는 게 하나가 그 중앙일보에 네. 그 칼럼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주제에 좀 맞는 얘기예요. 네. 다들 힐링 하는데 예. 잘못하다가는 힐링 중독이 될 수가 있다. 계속 뭐 어디에서 힐링 얻고 싶고 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 방법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도 이제 안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힐링 중독이 되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해도 안 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부님이 사실은 대단히 경력도 있는 중간 어떤 중고참 사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영성 심리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냥 신부님이시자 영성 심리 치료사로서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제하신 방법이 그래서 그 힐링 중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해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욕은 그냥 자기 안에 부정적 욕이 있는 만큼 그냥 다 소리 지르고 네. 만약에 공사장이라든가 어디 빈 공터가 있으면 신나게 욕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막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네, 네. 거기서 소리를 그냥 있는 욕이고 뭐고 하여간 다 질러라. 네. 이러면 힐링이 된다. 이런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저는 되게 좀 섬찟한 느낌이 들어졌어요. 이게 네. 신부님이시고 네. 만약에 자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막 이렇게 소리치고 욕해가지고 풀어지는 것이 정말 힐링이라면 그러면 원수로 사랑해라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그럼 뭐가 되냐? 원수에도 원수 같은 느낌이 있어도 그 원수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신성을 느끼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사자의 밥이 되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계통으로 본다면 엄청난 그 희생과 선교의 어떤 그 어떤 미션을 통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럼 그 의미는 뭐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힐링의 어떤 정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욕해가지고 풀어지는 것들은 그냥 일순간 아주 단편적인 그렇죠. 방법이고 저는 이용책이지. 그걸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소리 질러야 돼? 어. 이 생각부터 나와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싶지 그 않아. 노래가 아니라 그 대신에 음식을 먹었잖아.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 그러니까 주시기에 내가 누군지를 알지 않고서는 이게 힐링이 본질적인 힐링이 될 수 없다. 아,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그 힘들 때 저기 힘이 되줬던 노래가 네. 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 참 참고 좋아하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니까 참고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웃어보는 거예요. 근데도 외로운 거예요. 저는 캔디 보면서 굉장히 애틋한 점을 느꼈던 거예요. 저렇게 착하게만 행동하는 캔디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늘 억울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늘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오해당하고 전혀 자기가 한 게 빛이 안 나. 그런데도 끝까지 꾸역꾸역 얘는 참 근본적으로 이렇게 외로움을 나도 많이 탔는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정말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포기했죠. 포기한 다음에 이제 공감하게 된 게 이제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런 시들을 보면서 뭐 입속에 검은 잎 황지우 시니까 하여튼 그런 시-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니까 이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리고 생활하면서는 참고 참아야만 되는 어떤 걸로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그 짧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 순간순간의 짧은 행복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이미지화해 나가면서 아주 그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라든지 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나왔던 오비 광고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가 좋다, 사람들이 좋다, 짠 하면서 그 건배를 하는 환한 분위기의 저희 광고를 이렇게 5개 광고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느낌이 어떠냐면 저 장면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저렇게 오비가 좋다, 사람들이 좋다 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맥주 마시면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외로운 거지. 근데 지금은 거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정말 들어와 있어요. 그 하늘 보면서 그걸 위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하늘이나 바다나 자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한참 저도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막 마음이 막 힘들거나 그러면 항상 바다를 가자 그랬어요. 바다를 그냥 번개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창원에 있을 때니까 부산 해운대를 자주 갔거든요. 저도 해운대 갔어요. 네. 어릴 때 그래갖고 백사장에 혼자 누워있고 그랬어요. 워낙 그러니까 스친 인연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진짜 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바다만 보고 오자. 그러면 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수평선 너머로 그냥 탁 트인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친구랑 마음 먹고 둘이서 가가지고 바닷가에 앉은 거예요. 날씨도 정말 좋았거든요. 해도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그 도착하기 직전까지 좋은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30분 마음이. 이상 앉기 힘들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봐. 네. 일단 들어봐. 셀프비. 삐 들어봐. 그래갖고 가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진짜 30분 지나고 40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니까 둘 다 표정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수평선 너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펼쳐져 있잖아요.
점점 이건 힐링이 아니라 더 이상 고역이 된 거예요. 그 앉아있는, 계속 앉아있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 푸켓 바다 많이들 그리잖아요. 가니까 덥고 아우 15분도 못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호텔방 안에만 있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제일 시원해 거기가. 힐링의 그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섬에, 그러니까 한 번 여행으로 가면 섬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섬 주민들은 더 이상 그게 힐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인 그런, 그러니까 표면적인, 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겉표면적인 걸로 먹는다든지, 뭐 어디 가서 장소 가서 좀 쉬고 온다든지 이런 게 지금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해소는 될지 몰라도 왜 힐링하려고 하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만약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슬프고 그런 게 좋으면 그대로 살면 될 있으면 건데. 되잖아. 그렇죠. 근데 왜 굳이 계속해서 뭔가를 더 나아지려고 그러고 편안하고 싶거든.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참나 그건 것 코칭 같아요. 세다.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게. 예, 저도 40년 넘게 해결 못했던 문제가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뭔가 불편해요. 편안해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돼야 편안해지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죠. 네. 왜 모르냐? 네. 내가 나랑 실체가 어떨 때가 누구인지. 그렇죠. 내가 어떨 때 진짜 편안한지를 네.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 내가 나라는 나를 실체가 어떨 때 예. 편안함을 나도 느끼는지 그렇죠.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응. 어떨 때 편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이거 먹을 때 행복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거 먹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나 도대체 누구지? 예. 응. 네가 너를 알아야 응. 편안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본질이라고. 그런데 나는 진짜 지금 당장 편안해지고 싶은데 네. 진짜 어디 상 속에 들어가서 네. 몇 년 동안 그것만 생각해도 네. 답이 나올까 말까 한 걸 답으로 네. 주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 힐링이라는 책, 음. 이게 스마트인이라는 출판사에서 네. 나온 힐링이라는 책, 신병천 코칭, 박자은 역금. 네.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네. 보면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네. 저는 되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 본질을 알아야 돼. 네. 그럼 답답한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이. 답답하죠. 네. 본질이 뭔데 도대체? 그렇죠.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뭐 그렇죠. 정말 손에 잡히지 않죠. 네 처음에 본질이- 들었을 때는. 네 본질이 사랑이야 그래도 내가 알지 왜 않죠. 사랑이야? 되게 예. 저는 그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 네가 주식 투자하다 돈을 잃으면 본전을 찾고 싶잖아. 그러니까 사는 게 복잡해지는 건 네가 본질 몰라서 그래. 편안해져. 본전만 찾아봐. 본질을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본질이 뭐야 해도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힐링의 5원칙을 딱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네 본질이 뭐야가 아니라 책에서 말씀이시죠. 이 책에서 보면은 힐링의 5원칙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치유하려고 애쓰지 마라. 참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참 기가 답답하죠. 찼습니다. 치유가 힐링이잖아요. 네. 나는 힐링 받고 싶은데 네. 힐링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참 기도 안 차죠. 근데 네. 조금만 더 따지고 보면 네. 모든 괴로움이 다 집착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힐링 받고 싶은 것도 집착인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힘드니까 일단 내가. 응. 그러니까 힘들 때 네. 힘을 빼라. 네. 그러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다가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막 그 화났을 때 네. 호흡을 가다듬어라. 네.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뜻이거든요. 네. 호흡 그거 안 가다듬어지더라고요. 화날 때는 예. 나는 응. 그게 안 와닿으니까. 네. 안 와닿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누구나 그건 느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집착하지 않을 때 네. 훨씬 더 훌륭하게 헤쳐나가요. 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을 차려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는 되더라도 감정이 먼저 올라왔는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가지질 않는 거죠. 감정이 막 격렬하게 올라오는 자,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부터 음. 생겨버리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뭔가 힘들 때 나는 나를 못 꺼내줘요. 음, 예, 내 수준이니까 음,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빠져나갈 거야. 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한테는 어떤 도움도 사실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누가 제발 나 좀 꺼내줘. 꺼내줘 라고 할 때는 뭔가 조언해서 음,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네, 그대로 해봐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이 치유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면은 네, 감이 안 오는데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여기 책에서 예, 뭐냐 하면 불면증이 있어요. 네, 불면증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왜 꼭 자려고 그래? 안 자면 안 돼? 안 잔다고 죽어? 그러니까 자려고 하는 집착,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 예.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이게 네. 지금 이 이야기가 처음에 진정한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본질을 알아야 된다. 예, 그거는 큰 답이고 예, 그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에 네, 대한 예, 구체적인 답이 저는 이 책에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 할 것은 그러면은 처음이 어떻게 돼야 이제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사실은 나의 본질과도 관계가 있는 게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예. 막 그 울고불고 막 예. 안타까웠던 사실을 커서 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 내가 막 괴로워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성장하고 나니까 예.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구나. 옛날에 그 종이 인형, 예. 예. 내- 딱지, 예. 그렇게 집착을 일단 내려놓으면 예, 훨씬 더 문제를 좀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래서 내려놔지나요? 내려놔지냐고요? 저는 내려놔지지 그게 않으니까 내려놔지지 않는 건 네, 아직 기운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전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가 물에 빠졌는데 예, 그 사람을 안 건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운이 그 빠져. 기운이 빠져서 뜨니까 그때 건져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발버둥 칠 땐 내가 들어가면 나까지 죽는다. 그러니까 그 못 벗어나고 내려놔지지 않는 건 그 사람이 아직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운이 빠질 때까지 내버려두라는 얘기신가요? 어떤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예. 완전히 자기 생각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애고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을 때까지는 지칠 때까지 놔두는 거고 어떤 사람은 힘이 남아 있어도 어떤 얘기를 들어서 자기 힘을 그쪽 방향으로 자기의 그 생각의 힘을 좋은 쪽으로 말해주는 사람 쪽으로 그 에너지의 방향을 트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힘이 막 죽을 때까지 있지 않더라도 힘을 그러면 힘을 빼가지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요. 던지는 밧줄을 잡고 그 힘을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금 입장이에요. 근데 그거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진짜 화났을 땐 그냥 내가 화 자체예요. 그럼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때. 예. 그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놔야 그 다음에 힐링이 되는 거지. 내가 집착 자체일 때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화내지 마. 이건 있을 수가 그쵸. 없는. 그건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선은 화가 빠질 때까지 우선은 그때는 더 던져놔야 되는 거. 화 실컷 내게 근데- 냅두고. 근데 화가 지금 잔뜩 났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 화가 없어지고 화가 없다는 어떤 이 현자가 와서 네가 화나는 건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야. 화내봤자 오히려 너한테 더 손해지.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생각의 에너지를 아 그렇구나. 라고 빨리 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전환할 수 있는 자기 에너지를 그 생각을 전환시킨 쪽에서 활용한다. 그럼 얼마든지 금방 돌아칠 수가 그래서 있겠죠. 힐링에 대해서도 참 여러 깊이로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구는 죽을 것 같고, 누구는 그냥 뭐
주말에 교회 가서 밥 한번 먹고 와도 그 정도만 되고. 하면 되고. 네. 누구는 여행 가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디 맞춰야 될까 고민이 그렇죠. 생겼습니다. 힐링의 수준 그리고 네. 아까도 자아실현 말씀 우리가 같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자아실현이라는 게 각자 사람마다 자기 의식 수준마다 또 다른 거예요. 자아 수준이 뭐지? 아 나는 자아실현이 자아실현이 나는 뭐 밖에 나가서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생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고 그냥 뭐 우리 가족들이 단란하고 그다음에 크게 아프지 않고 이러면 자아실현이지. 이런 분이 있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석가모니 뭐 부처님이라든가 우리 흔히 아는 거 그것이 왕자고 건강하고 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서포트해도 그게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근데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의 수준이라는 게 각자 생각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를 뭐 이제 성인들은 끌어올리는 거 가장 궁극적인 사람이 그거 자아실현이라 하더라도 그게 자신이 아니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나눔에 있어서는 우선 각자가 그래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가는 게 우선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냥 힐링이라고 했을 때 네. 누구 그 비서처럼 네.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서 1년간 내가 네. 버티는 힘이 된다 그러는 친구에게는 그게 만족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디 숲속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찾으러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거 막 맛있게 먹고 나서 또 그게 뭐 몇 달 간다고 그거를 만족하는 사람은 거기가 자기의 힐링의 단계인 거죠, 그냥.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그거 정도까지인 갖고 거예요. 1년을 버틴다고 예, 했으니까 최소한 이제 굉장히 그쵸. 소극적인 방법으로 버티는 그쵸, 거니까 그쵸. 1년간 버티는 참으면서. 거니까 안나 부일님처럼 했는데 그런 게 먹어보기도 하고 뭔가 여행도 푸켓도 가보고 갔다 왔는데 안 갔다 되고. 왔는데 오히려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른 힐링 방법을 찾게 찾게 되는 되는데.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음.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누고 우리가 있는 그 위수준에서 필요한 이제 것 같아요. 사회운동, 그죠? 네. 뭔가 사회 아까 그것도 박근영님처럼 했었잖아요. 그것도 했었고요. 네. 사회운동도 했어. 그냥 뭐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고 가는 힐링하지 못하고 안고 가는 그 나의 슬픔이 자녀들한테 세습되는 게 네, 사실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어려서부터 네. 부모의 그 만족되지 못한 삶이 맞아요.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그 느낌 자체가 예. 계속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래도 꿈이라는 걸 꿔보긴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라는 게 없어요. 되게 현실적이 되는 거죠. 엄마가 네.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도만 있을 뿐이에요.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네. 하는 것이 근데 있지. 그 설계도를 그린 사람도 이해도 엄마가 못해요. 예. 남들이 그 그려놓은 거 주워 와서 그렇죠. 이 하라는 거죠. 이게 좋은 설계도더라.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을 못했기 음. 때문에 그게 세습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힐링이라는 게 아까 회복이라 그랬는데 회복이 된다는 건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상쾌하고 가볍고 생기 있는 정신적인 건강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힐링된 상태라고 본다면 그 힐링된 상태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가 힐링이 정말 얼마만큼 의미 있었느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표현하냐면 어떤 인위적으로 그거 이제 영어로 하면 artificial한 거죠.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 폼을 자세를 갖추고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편안하게 모든 것이 펼쳐지고 하면 그게 내추럴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질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를 네이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내가 편안해진다는 게 내추럴할 때 자연스러울 때 편안해지는 건데 거기에 핵심에는 결국 이게 아주 언어적인 유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것, 본래적인 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때 그때지 내가 제일 편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까 우리 뭐 라마나 마하리시나 이런 분들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정신적으로 가장 위대한 경지에 도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랑이다, 또 우리는 뭐 지혜다, 우리는 행복 자체다,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워렌 버핏 얘기를 듣듯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전혀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좀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담도담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명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걸로 좋은 말 이런 거 찾기도 하고 엄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경제적인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 한 번 갔다 와서 1년을 버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다른 방법을 썼더니 어디 한 번 딱 했더니 2년을 버텼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방법을 썼더니 10년을 버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뭘 딱 했는데 한 50년을 버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생. 한 번을 딱 했더니 한 번도 더 이상 힐링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맨 마지막 그거거든요. 그래서. 야, 좋다. 그럼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그래서 WTO에서도 건강의 개념을 얘기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네.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해결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회복이 되는 것이고.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뭔가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회피를 하는 방법도 있고 잠깐의 여행이나 뭐 맛집을 통해서 회피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자,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도 된다. 편안함의 상태가 본래의 상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영적 공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저는 좀 더 추가했으면 좋을 네. 것 같은 게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영적 공부라는 네.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이 힐링이라는 네. 책을 인용을 했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아무튼 영적 공부인 건 맞지만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네, 힐링의 5원칙이라든가 이런 네. 원칙을 잡아서 네, 믿고 한번 따라보고 네, 한번 해보고 예, 하면서 와 진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예. 해봤더니 예, 좋구나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도 예. 좀 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제가 힐링의 5원칙 5가지를 읽어드리고 그걸 갖고 그거를 어떤 실천 과제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첫 번째가 치유하려고 애쓰지 마라. 예, 벗어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인 거고. 두 번째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라. 세 번째가 곤란과 장애를 보지 말고 본질을 인식하라. 네 번째가 대하는 무엇에라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가 계산하지 말고 먼저 남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라. 네, 예, 이 5가지. 지지난번 그 용서편에서 네, 저희가 아는 한 분이 한 사람의 실수로 헛걸음을 하게 되고 바쁠 때 그랬는데 뭐 그분한테는 못해도 내가 감사하는 어떤 분을 계속 감사합니다를 했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가서 즐겁게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하루가 즐거웠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 이거 왜 감사해야 돼가 아니라 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해는 안 되지만 했더니 진짜 하루가 즐거웠다. 이걸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바다에 간다 그랬는데 바다도 뭐냐면 제한되어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나무든 뭐 건물이든 가린 것 없이 탁 트여 있는 그건데 거기 가서 감각적으로 느껴보면 별거 없지만 일단 바다라는 이미지 자체가 시원하게 뚫려 있는 무엇이란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건 그 마음의 상태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힐링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자기의 상태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것이고 진짜 힐링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힐링이라는 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힐링할 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면 우리도 이 힐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은 사실 때때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여기 힐링 책을 보고 제가 실천 사항을 뽑아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요. 아,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네, 공유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시원해지려고 한 느낌이 다시 올라왔어요. 힐링돼서 바로 오케이.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명품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혹시나 지나치거나 그냥 특별하게 큰 자극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이게 이렇게 왜 우리가 방 청소를 하다 보면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내 마음의 구석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방법으로 저는 좀 이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은 항상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동물, 식물에도 자기의 어떤 생명력이 계속해서 분출되고 그 생명력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솟고 즐겁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연금은 자연으로 돌아왔을 때 보통 이제 뭐 숲과 뭐 어떤 이런 환경들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공적이지 보여지는데, 않은. 근데 우리 마음도 사실은 내가 뭘 했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은 뭔가 하여간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걸 지났을 때 편해지잖아요. 네. 편해면 네. 거기에서 에너지도 솟고 네. 뭐 이게 생각도 잘 떠오르고 네. 이런 네. 것처럼 그런 느낌이 바로 본질이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저 얼굴 보면서도 참 놀랐어요. 너 어색하다. 너 맞니? 그냥 제 육체의 모습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얼굴 표정만 보면 옛날이랑 분명히 달라요.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는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았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편안해요. 근데 어색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껍데기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느낌이었어요. 아직 어색했어요. 본적인 느낌이 네. 충만하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네, 느낌이 네, 좋아지는 현상. 금당고배님께서는 예. 한 주 실천 과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저 5가지 힐링 5원칙을 보면서 네. 크게 두 부류가 아닌가. 네.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곤란이나 장애를 보지 말고 네, 본질을 봐라. 인식하라. 네. 예.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것도 네. 곤란을 자꾸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곤란의 보면 예는 무엇이고 본질의 내가- 예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 네.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네. 그 화를 푸는 예. 방법은 생각의 전환이다. 예.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라고 네. 해서는 절대 못 없앤다. 예. 그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해라. 네. 본질을 여기서 이제 본질이라는 게 아까 본질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예. 즐거움이라든가 네. 행복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이걸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그러면 늘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어떻게 하지? 질문 하나만 바꿔도 어떻게 하지라는 걸로. 저 진짜 많이 느꼈던 건데 컴퓨터 하다 보면은 삑사리 날 때 있어요. 예전에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있었어요. 근데 고 박사님 저희 컴퓨터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얘기하시기를 왜 안 되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지를 그렇죠. 생각하라.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질문을 바꾸니까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애를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네. 참. 근데 저는 거기 좋아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우리 자불님 집에서 요리를 해서 스승님 댁에 음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차를 제가 그 앞에 대놨었는데 그 뒤에 또 누군가 차를 대서 골목길이라서 차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뒷차가 빠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를 안만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뭐 경찰을 불러야 되나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그쪽으로 먼저 가더라고요. 운적인 걸 이용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지혜쌤이 같이 옆에 있었는데 저는 그 명함에서 주소도 봤어요. 근데 전 전화번호만 보고 전화번호로 전화할 생각만 했었는데 지혜쌤 주소를 보더니 이 옆집 어디 아닐까요? 하더니 그 옆집
찾았어요. 주소를 주소에 보고. 맞는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초인종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안에 다세대 주택이면 사람들도 많을 건데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닐까. 나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데 GSM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길래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탁 집주인이 나오셔서 그 운전하시는 분은 지금 이발하러 갔으니까 아내분께서 비상키를 주셔서 차를 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나도 그렇게 충분히 다른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두려움이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에게 방해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게 필요 없는 생각이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미안해하지 말고 고마워해라라는 거거든요. 미안해한다는 건 그 사람이 화낼 걸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애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를 제 뒤에 차를 대신 분도 사실 그 집 앞에 제가 낸 거니까 이분이 화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었는데 아니었었어요. 아주 협조적으로 차를 뺄 수 있게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먼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 사람이 화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든지 하는 게 있었구나. 저는 이번 주 과제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걷어내고 또 감사하는 마음, 밝은 마음 쪽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만 생각하자. 그 사람도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도 나한테 친절을 베푸면 기분이 좋은 건데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나보일님은 참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경찰을 부를까도 다른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얘가 이렇게 돼서 내가 못 빼니까 억울한 거예요. 얘가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런데 뭔가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 화해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억울하다, 손해본다라는 게 남과 나를 구별하는 마음. 네. 그래서 금방 제가 고객님은. 두 가지가 하나는 장애를 보지 말고 본질을 보자.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또 하나는 남과 나를 구분하지 말자. 네.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유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고 격려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배려는 잡념이에요. 배려는 잡념이에요. 잡다는 생각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나에 정말 몰입하면 굉장히 저절로 나와요. 진짜 나는 친절함 자체예요. 나는 배려 자체예요. 배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배려가 객체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배려 자체라면, 내가 진짜 친절함 자체라면, 굳이 배려하려고 애쓰지 내- 않아도 되는 거네요. 애쓸 필요 없죠. 어떻게 배려가 배려를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배려는 그냥 nature, 자기 본성이에요. nature는 내추럴하게 표현되는 거고, 뷰티라고 하는 아름다움은 뷰티풀하게 저절로 드러나요. 그렇게 되는 거지, 뷰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뷰티풀한 건 어떤 거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직 몰라요. 자기가 지금 이게 배려의 행동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그럼 내 맘대로 행동하면은 뭐 그게 배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렇게 그런 또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질문이 즐거움이 일어날 있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배려라고 하는 것들이 배려는 잡념이다 했을 때 혹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지금 아까 사실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네. 빨리 지나서 그렇지 배려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안나보일님 그 사례에서 내가 그 사람이 혹시나 좀 마음 불편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마음에 즐거움의 파동이 전달이- 우리가 그렇게 막아놔서 근데 오히려 미안해요라고 반응한다든가 왜 즐겁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정한 배려다. 내가 만약에 기분 나쁘게 좀 차 좀 빼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하면- 달라겠죠. 그렇죠. 기분 저희 나쁘죠. 나가야 되는데 차 좀 빼주실 수 있어요? 표정을 좀 배려하라 보여주죠. 그런 거는 배려 잡생각이고 배려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적에서 나의 생각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쫓아버리고 네. 뭐든지 다 조화롭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 저는 두 대표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방문을 두드릴 때도 배려가 떠올라서 여러 번 생각해요. 가능한 한 몰아서 하자. 아니면은 굳이 안 해도 될 거면 나중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되는데 배려는 잡념이니까 이제는. 배려는 잡념이니까 사랑만을 가지고 내가 배려 자체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빼는데 자 그럼 내가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자 밖에서 어떤 사람이 좀 차를 빼야 되는데 차를 못 빼고 있는 상황인데 두들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 나라면은 아유 죄송해요 차가 막고 있었군요라고 본인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닌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직 아무것도 안 벌어진 그렇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 마음이 진짜 깊어지면 그렇게 반응해요. 그거 이제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와 남을 굴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깊어져서 그게 표면적인 수준에서 동일시하는 거는 표면적인 대로 부딪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데서 사랑 자체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하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그런 그것의 근원이 되는 사랑 자체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일체감으로 느끼고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만큼이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 강풀의 만화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신장을 내주겠다라는데 오 고마워 그래서 막 웃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 같으면은 아니 신장을 이식해준다 그랬으면은 막 엄청나게 고맙다 그러고 막 감격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막 당연하게 뛰어가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저 녀석은 누가 신장을 이식해달라 해도 당연히 할 녀석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자기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인사치레를 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경우 혹시라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완전한 그 사람의 반응과 내 마음에 혹시라도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내가 것들이지. 그런 사랑의 그렇죠. 존재가 완전하게 지금 그렇다면 있는 게 생각이 아니라는 없죠. 거죠. 만약에 누굴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내가 혹시 또 신랑은 어떨까라고 하면 그 생각대로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즐겁고 완전하게 그냥 반가움 그 마음 자체가 돼 있는데 다른 경우일 수는 없죠. 근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혹시 내가 좀 있어서 내가 즐겁게라도 뭔가 반응을 하려고 했는데 머리에서 무뚝뚝하게 나왔다. 그래도 내가 이미 준비되는 마음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그런 걸 수용함으로써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지면서 또 그 상황은 전개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또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저희 어머니랑 나눈 대화 중에 일부인데 혼자 이렇게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김치도 담궈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뭔가를 보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늘 받기만 하니까 근데 그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싸서 주시면 또 어머니는 기다렸다가 제가 올 때까지 놔뒀다가 제가 오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귀하게 가져왔는데 그걸 안 드시고 절 이렇게 제가 가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받아만 먹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미안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어머니를 부모님처럼 느낄 거다. 고마워해 하실 일이지 미안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멋지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과 나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주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베풀 수 있고 기회를 또 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운 느낌을 그분들이 향유할 수 있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우울증 때문에 심했을 때 이렇게 하면 미안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패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득 찼었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뭘 행동을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문화인데 오체불만족이라는 친구도 그 얘기를 해요. 나는 폐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 나도 누구인가 폐를 끼쳤고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았다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더 돕게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폐를 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사실 소통이 왕성히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언제나 숨기고 뭐 커버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원활하게 서로 이렇게 마음 열고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아직 실천까지 나오셨나요? 저는 제 그 닉네임이 그렇숙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숙이라고 정했던 이유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에서 온전히 그렇습니다라고 하겠다는 의도에서 그렇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제 저녁에 더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다른 존재에 대한 여기에도 나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리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한 주 동안 실천해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점심 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즐겁고 신선한 시간 그리고 시원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해주신 수련진 여러분, 예.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댓글 열심히 남겨주실 참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